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민주시민 정치학교 얘기를 좀 하고 이제 마무리로 들어갈 건데요. 다시 한번 민주시민 정치학교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말씀 한번 감사 말씀 주시고 2기, 3기 또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말씀 주시죠. 네. 민주시민 정치학교를 만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지역 내에 제 생각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도 전달을 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가 뭐냐, 진보가 뭐냐, 보수가 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민주당의 의원이어서가 아니라 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좀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워낙 아는 것이 없다 보니 이 자리를 빌려서 많은 좋은 선배님들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저도 배우고 싶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 민주시민정치학교를 만들 때는 좀 걱정을 했어요. 몇 분이나 모일 것인가. 50명 내외로 모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 10명, 20명 이렇게 오시면 힘은 좀 안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스레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시장님 다녀가시고, 저희 우상호 선배님 다녀가시고, 김영민 의원도 다녀가, 신현영 의원도 다녀가셨는데 다들 깜짝 놀랐어요. 토요일에 매주 비가 왔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많이 모여 계시는 걸 보고는 다들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 생각에 틀리지 않았구나. 아마도 이제 한 분 한 분 말씀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은, 저희가 했던 기간이 결코 여러분이나 저에게 필요 없는 시간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2기는 조금 더 잘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2기는 그래서 제가 이제 1기를 하고 좀 느낀 게 있어요. 하나가 안 됐어요. 그 내부 커뮤니티가 끈끈하게 좀 뭉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2기 때는 저희가 2기, 3기는 좀 타겟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차라리 강의를 2번을 하더라도 타겟팅을 해서 정말 2030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4050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 이상의 이야기도 들어보자. 그래서 그룹핑을 좀 하자. 연령대를. 그러면 그분들끼리 좀 더 끈끈해지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가 필요한 정치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들려주시는 게 있어야지 뭘 만드니까, 들려주실 수 있는 그룹들을 연령대로 좀 저희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2030, 4050, 그 이상 이렇게 해서 그룹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이제 의견을 주셔서 2기 때는 좀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기, 3기 때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준호 의원님 마지막 말씀 하나만 제가 질문 이제 부탁드리고 이제 수료식을 진행할 텐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우리 고향 시민이시기도 하고 유권자시기도 하니까요. 앞으로 이제 의원 생활도 3년 계획이나 후보도 같이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굉장히 멋진 그림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제가 17년 살고 있는 고양시가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전엔 그 그림이 명확치가 않아가지고 색깔도 없었고 스케치만 있었는데, 요즘은 그 계획이 저는 좀 명확하게 써져 있습니다. 몇 가지 그냥 재미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요. 그 송도나 판교를 개발을 했던 미국의 큰 회사가 있어요. 제가 지난 몇 개월간 공을 들여서 그곳이 저희하고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크게 할 것 같아요. 그 안에는 해외 굴지의 기업이 함께 참여를 해서 저희 고양시로 올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나사에서, 요즘 저희가 항공우주 시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항공우주 인력이 없습니다. 전체 기술 인력과 예산이 2% 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는 인력을 키워내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인력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필요하죠. 우리 고양시에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기존에 있는 항공대학교를 특례시의 그 시행령을 바꿔서
시립대학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아주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 다만 고양시는 현재로서는 자체적으로 대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례시 시행령을 만들 때 이 부분들을 좀 담아서 항공대학교를 시립화시키고 항공대에서 항공우주 관련된 인력들을 키워낼 수 있는 재원과 그리고 학과들을 좀 만들고 고양시에서 나고 자란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우리 시립대로 진학을 했을 때 저렴한 학비와 좋은 학과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싶습니다. 과기부에서 최근 항공대학교가 소프트 중점 학교로 선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매년 65억씩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제가 그거 하느라고 차관님, 장관님 진짜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설득을 했어요. 물론 그것도 좀 영향을 미쳤겠지만 항공대가 잘하니까 항공대를 중심으로 해서 항공우주 인력들을 좀 키워내자 라는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욕은 많이 먹어도 전국 국회의원 지역구 중에서 가장 많은 철도 안이 4차 철도망 계획에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 하나나 두 개도 막 버거워하시는데 저희는 정말 그 차 타고 가는 10분마다 다 지하철과 관련되어 있는 공약들이 걸려 있어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GTX에는 여러분 발밑 50m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 눈으로 볼 수가 없고 나머지는 아직 계획만 나와 있기 때문에 실현이 안 돼 있고 하니까 좀 답답해 하시지만 10년 내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3기 신도시인데요. 3기 신도시 246만 평이 적은 평수가 아닙니다. 향동 위에서 삼성 밑에까지가 변화를 하는 거예요. 창릉 3기 신도시의 높이는 대부분 아파트들이 12층 정도로 지어질 겁니다. 여기는 고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43m. 그러니까 아파트 층수를 고려해서 43m 계산하면 대충 한 12층, 11층 이렇게 나와요. 자연 친화적인 도시가 되게끔 만들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병렬적 구조인 특히 덕양 같은 경우에는 행신역에서 삼성 가기 어렵죠. 스타필드 가기 어렵습니다. 이 구조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세계정보 노선에 트랙을 깔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진행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 이런 것과 더불어서 주민 편의시설들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 공약보다는 시도위원님들 공약으로 저희가 서포트하는 방식으로 가면 되니까 많이 소통을 해주시고 저는 그래서 제 머릿속에 늘 이렇게 뭔가 좀 밝은 생각이 많이 들어있는데 저는 아주 멋진 그림을 늘 머릿속에 들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가는 것들도 있고 반드시 다 실현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준호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고양시의 미래 비전이 보이시죠? 네. 이 일 다 하시려면 3선, 4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주시죠. 네.